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야 하는 요즘 시장인데요. 오늘도 이슈별로 종목별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 변영인 대표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HBM의 높은 매출 비중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아쉽게 세로 물량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다가 현재 지금 하락폭을 줄이면서 22만 5천 원, 지금 한 0.22% 하락세까지 지금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SK하이닉스가 지금 양봉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네. 어마어마한 반등입니다. 장중에 거의 한 5% 가까운 그러니까요. 하락을 아침 10시 정도까지는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에 야금야금 반등을 주면서 지금은 거의 뭐 이제는 보합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진짜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죠. 8조 2천억이죠. 8조 1천억 영업이익이 나온 상황에서 시장 그 참여자들은 일단은 뭐 다 확인됐으니까 조금은 많이 올랐다는 인식으로 오전에 차익성 매물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뭐 반도체 그 AI 투자,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하이닉스가 최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요 라인업은 뭐 계속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성장을 할 때 같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HBM 관련해가지고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은 뭐 아까 제가 뭐 대본 보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마이너스 3.5%대였는데 뭐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반등을 주지만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주고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뭐 1년 뭐 365일 오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20만 원 초반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SK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20만 원 초반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 시 SK하이닉스는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히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장을 예고하면서 올해 키워드 역시 HBM이 아닐까 싶습니다. HBM 소부장 종목들의 강세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어제 급등 이후에 HBM 관련 종목들 오늘 쉬어가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대표적인 또 HBM 장비 대표적인 네. 종목이잖아요. 오늘 크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HBM 밸류체인에서 다른 종목을 주목해 본다면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네. 우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던 스타게이트 관련된 프로젝트, 미국의 대규모 AI 인프라에 관련된 투자들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좀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4년간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고, 이 이야기는 결국 HBM 수요가 오히려 좀 계속해서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맹점은 데이터 센터가 오히려 현재보다 약 10배가량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확장성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차세대 AI 칩에 관련해서는 이 단수를 좀 높이는 그런 공정들 때문에 칩의 소유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정의 변화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대에서는 이 선단 공정에 관련된 투자 확대에 관련된 장비주들의 1차적인 좀 수혜가 좀 이어갈 수 있겠고, 그동안 뭐 AI에 관련된 거품론, 그다음에 뭐 고점론, 피크아웃 우려감들이 재차 좀 부각된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호실적 그리고 차기 가이던스가 상향됐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이번 AI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이야기는 결국 HBM의 또 다른 수혜 기대감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비주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이런 관점에서 좀 PSK 홀딩스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일단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4분기의 실적 이연 효과들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했던 일부 좀 어닝 미스가 좀 발생을 좀 하면서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했는데, 이번 4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좀 예고가 되고 있고, 전반적인 영업이익률 OPM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번에도 역시
40%대 OPM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견조한 이익률을 좀 바탕으로 해서 리플로 그리고 디스컴 장비가 해당되는 단수 확장에 따른 공정 변화에 관련된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3사를 좀 고객사를 좀 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 기조를 좀 주목해 보면 이전 고점이었던 85,300원대까지 점진적인 어떤 수급 유입 흐름은 충분히 좀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세를 좀 되돌린 시그널 안에서에 대한 수급 확장성은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HBM 밸류체인 내에서 1차적으로는 장비주를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PSK홀딩스 오늘 쉬어가고 있는데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HBM이 쉬어가면서 반도체 설계 쪽,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오르고 있거든요. 팹리스 쪽도 봐야 되는 것인지 반도체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 뭐 팹리스는 뭐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반도체라는 게 약간 주문형 반도체 시장으로 좀 변화가 연말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인텔이 어떤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뭐 이쪽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현재 실적이라든지 올해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을 본다라면 일단 두산 같은 기업 CCL 관련해가지고 일단 블랙엘 관련해서 독점 공급자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었는데 파크 시스템스라는 그 원자 현미경을 생산하는 기업도 지금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여전히 더 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 원자 현미경 관련해서 1위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원자 현미경이라는 게 뭐 한 수천만 배까지도 우리가 그 확대를 해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학 현미경보다도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비접촉식 모드가 있고 유연 힌지 가이드 스캔 모드가 있는데 이 두 개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라는 게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둘러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게 쌓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 HBM 이번 하이닉스가 공개한 게 16단인데 이렇게 높게 쌓을수록 그 세밀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려면은 원자 현미경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전공정에만 들어갔던 장비가 이제 후공정에도 들어가고 이번에 TSMC에도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뭐 사실은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거의 마이너스 50%, 60% 하락할 때 이 기업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고요. 지금도 아주 엄청 오르는 건 아니지만 점진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는 거 본다라면 저는 22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올해 한 상반기 중으로도 충분히 28만 원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1월 초에 스위스 디지털 홀로그래픽 현미경 기술 기업 린시테크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어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25만 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22만 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파크 시스템스 추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28만 원 선까지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앞으로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모멘텀을 얻고 통신 장비주들이 최근에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오늘 HFR과 솔리드 같은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변영인 대표님, 네. 통신 장비 섹터가 연말 지난 12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때 다 우리 시장을 팔았었잖아요. 네. 그때 조선 섹터와 함께 담았던 섹터가 바로 통신 장비주들인데 꾸준하게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통신 장비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리스크 요인과 기대 요인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먼저 리스크 요인은 지속되는 이 업황 부진 계속해서 5G 관련된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서 장비주들의 실적 훼손도가 뭐 최근 3년간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면 실적이 어떤 기대치도 굉장히 좀 낮아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려감들은 있지만 해당되는 실적 업황 우려감들이 상당히 주가에 좀 많이 선반영됐다는 측면들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대 요인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는 양자 기술들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통신 장비의 좀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기술들이 오히려 좀 기술력들을 좀 높여가면서 상용화가 좀 임박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양자 암호 기술이 대항의 좀 기술이 좀 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양자 정보통신에 관련된 어떤 기술 고도화 관점에서는 통신 장비주들의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겠고
일단 뭐 데이터 센터랑 관련된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된다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어떤 인프라 투자 안에서 통신 장비의 일부 수혜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다만 좀 중요한 게 업황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상승은 했지만 수급의 연속성들이 다소 좀 제한적인 그런 점은 좀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신 장비 섹터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스타게이트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트럼프가 선언한 스타게이트 수혜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뭐 전력 전선주들, 원전, 그리고 액침 냉각까지 지금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오전에도 액침 냉각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았고 전력 전선주들 어제 급등 이후 오늘은 살짝 윗꼬리가 달았습니다. 어떤 수혜주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 국내에서 한번 기회를 찾는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뭐 4년 동안 최대 뭐 5천억 달러 투자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돈은 지금 700조가 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주 전쯤에 한 800억 달러 올해 연내에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어떤 뭐 감소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그럼 결국에는 전기를 엄청 쓸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같이 강했었던 게 전력 인프라,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또 공장 증설을 하는 부분들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 평가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좀 봐야 된다라면 원전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망을 잘 깔아놓으면 뭐합니까? 전기가 부족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동해발전소 발전 아예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인프라를 지금 관심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인프라가 하고 난 다음에 또 발전소도 더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전이 중장기적으로 저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미국이 지금 대규모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에너지 개발, 석유 시출이라든지 셰일가스 시추할 때 마음 놓고 아무 데나 꽂아라 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원전 관련해서도 규제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또 우리나라 기업인 또 웨스팅하우스하고 어떤 그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가 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길게 봤을 때는 최대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인사이트를 얻어봤습니다. 전력 전선주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원전주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대장주 위주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내에서는 또 한미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 기대감까지 있다는 점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LS 일렉트릭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현재도 LS 일렉트릭 7% 가까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효영 대표님,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장 구간으로 진입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변압기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방이 열려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LS 일렉트릭이 변압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전고점 탈환 가능할까요? 우선 이 전력기기 업체들의 경우에는 일단 뭐 고점에서 고점을 좀 형성하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이 좀 작용될 수 있겠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이번에 4분기 실적이 너무나 높아진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일부 좀 어닝 미스 이런 것들은 조정이 좀 빌미가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 수요들을 좀 예측해 볼 때 증익 모멘텀들이 유효한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선별적인 좀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의 경우에도 역시나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조정이 좀 빌미가 작용이 되면서 주가 좀 조정을 받았고 이번 4분기 실적은 증권사의 좀 평균적인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면서 영업이익의 경우에서 평균적인 어떤 시장 컨센이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제시가 됐는데 1180억 원대 이 영업이익을 좀 달성했다는 점은 굉장히 어떤 이익 기여도 관점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주시해 볼 수 있겠고 올해가 더욱더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배전 기기에 관련된 유통망을 좀 더 강화했던 부분들, 이게 이제 북미 시장에서 관계된 유통망을 좀 확충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고부가 배전 기기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과 올해 3분기 이후에 증설 투자 효과가 좀 더 나타내주면 현재 변압기 생산량이 한 2배 정도까지의 캐펙스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충분한 실적의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향 매출의 성장성 관점, 특히나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최대 수혜 관점에서는 뭐 전력기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이익 기조를 좀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LS 일렉트릭 계속해서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AI 개발사죠. XAI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전력기기 공급 관련된 이슈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HC 현대일렉트릭과 함께 LS 일렉트릭도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세 번째로는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실적으로 주목받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요.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매출 4조 5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신공장 증설과 함께 ADC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우상향 랠리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덕분에 오늘도 한 4%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 어디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작년에 역사적 최고치를 한번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상승이죠. 금리 상승이라든지 국내 정치적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그 가격대까지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회사의 어떤 상승 논리가 훼손된 게 없고, 그리고 올해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CMO, CDMO 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중국 규제에 대한 어떤 반사이,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대규모 조 단위의 수주를 맺었던 것도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에다가 맡기기에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은 전환된 것도 대체된 것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난 고점이 111만 원인데 최소한 이것보다는 한 10%는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12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조금 더 열어놓으면서 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을 대비하면서 분할 매수 대응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점진적 상승과 함께 목표 주가 120만 원까지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의료 AI 섹터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인 루닛이 현재도 6.51%, 6%대 강세를 보이면서 7만 원 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루닛은 지난해 연말에 8만 5천 원대까지 한번 올랐다가 임원진들의 블록들 이슈로 투심이 악화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의료 AI 섹터로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지금 되돌리는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 AI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는 것인지 혹은 개별 이슈로만 봐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심들은 전반적으로 금리 정책에 관련된 변화 때문에 수급적인 어떤 불리함들이 좀 있지만 이 부분은 좀 개별 이슈들 안에서 앞으로 좀 순환의 시세, 그러니까 해당되는 AI 관련된 의료 솔루션이라든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관련된 이슈들은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이 좀 부각되면서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는데, 루닛은 오늘 뭐 외인가 기간의 양수급이 좀 있고요. 3거래 연속 동반 매수가 있었고 외인의 경우에는 4거래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럴 기점으로 보면 외국인의 제한된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관련된 확장성에 대한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관련된 티그러스에 관련된 어떤 격리 솔루션에 관련된 공동 성과가 올해 상반기에 일부 좀 제출을 하게 된다면, 현재 뭐 매출의 기여 효과들, 영업이익의 어떤 개선폭들은 좀 미미하지만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이 좀 재차 좀 부각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의료 AI 섹터의 전반적인 어떤 수급은 긍정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AI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또 쉬어가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제 앞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변영희 대표님. 네. 그럼 어떤 종목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지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옥석 가리기가 궁금합니다. 네, 제약 바이오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CDMO, 실적을 수반하고 있고 수주 잔고가 증가되면서 올해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가 높은, 즉 증인 모멘텀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번 상반기 50장에 관련된 선수주 물량에 관련된 수주 연동 가능성들을 좀 주시해 보면 2025년도에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좀 유력하다는 관점에서 충분한 어떤 실적 기회 요인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ST팜의 경우에도 지금 스위스의 이 글로벌 빅파마 제약사들과에 대한 이 제네릭 의약품에 관련된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올해 좀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의 기여 효과에서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이상의 매출 신장 효과를 좀 이룰 수 있는 점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안에서는 지금 타임라인을 좀 고려해서 당장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슈가 좀 주목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안에서는 좀 알테오젠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1분기 키트로다 SC 제형제에 관련된 FDA 신청 승인 신청에 관련된 임박, 그런 기대감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소송 리스크가 단기적인 주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해당된 이슈가 상당히 좀 선반영된 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에너트 SC에 관련된 임상 일상이 좀 시작되면 여기에 관련된 마일스톤에 관련된 유입 효과들, 그리고 허셉틴 IV 제형제의 로열티 기여 수익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좀 반영이 좀 된다면 알테오젠의 경우에도 충분한 실적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T팜과 함께 실적 기대감이 있는 알테오젠까지 제약 바이오 섹터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 참 많은 모멘텀들이 있잖아요. 오늘 강한 의료 AI도 있고 CDMO, ADC, 비만 치료제 참 많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에 주목하고 계시는지 특징주와 함께 꼽아주시죠. 네, 뭐 저는 사실은 뭐 바이오는 지금 오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조금 상승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이 조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의외로 2월 달에 바이오주들이 좀 좋은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좀 소외들을 받았던 부분들이 2월 달에 의외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어느 것을 고를 것이냐, 저는 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바이오주를 선택을 해서 내가 좀 공격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겠다라면 결국 전 CDMO 쪽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12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는 바이넥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ST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같이 동반해서 움직임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넥스 충분히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특히 올해 공장 증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감안한다라면 지금 한 2만 원에서 수렴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도 CDMO를 짚어주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20만 원 한번 기대해보고요. 그 아랫단에는 바이넥스 2만 원 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선주를 한번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HD 현대그룹, 조선주와 한화엔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적표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주식시장은 선 반영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세론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조선주? 네, 뭐 일단 뭐 조정시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일본의 BOJ 통화 정책 회의 관련된 우려감들이 오늘 전반적인 어떤 수급 경계 심리로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좀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 기대감들이 현실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안에서 천연가스 개발이 좀 본격화됨에 따른 LNG 선박의 수요 확대, 그리고 MRO 관련된 사업들의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모멘텀들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선주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변영희 대표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다양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